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가 이번에 시작한 지 꼭 30년째 됩니다. 30회. 한국차인연합회는 1993년에 한국다도대학원을 만들고 그 한국다도대학원의 교수 과정이 원래 22기생이 공부하고 있고 또 차문화 최고과정이 15기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21일 국회에서 우리가 성대한 제35회 차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써 한국의 차문화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차인연합회 위상이 높아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차선생 여러분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있은 뒤에 그 행사 뒤에 나는 매우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잡지사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이번 이 연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 원서를 내도록 여기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성교육 다도 예절 인성교육 지도자 자격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든지 청소년 다도 예절 인성교육 지도자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연수회를 갖고
이 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거기서 바로 자격증을 수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연수회가 보람있는 연수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는 외국에 갔다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제가 항상 기대하고 오고 싶은 연수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꼭 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외국에 전화도 있었고 했지만은 아마 잠든 것이 2시 반, 그런데 또 피곤할 줄 알았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여러 차인들과 같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근데 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재미난 얘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루한지 모르고 5시간 정도 길이 막혀서 왔지만은 한 5분 내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 모임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식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얘기를 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이 모임의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연수회는 제대로 될 그런 연수회라는 것이 짐작이 가는데, 그 큰 이유 하나는 박건음 회장께서, 저는 뭐 부인이 없으니까 혼자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부인을 모시고 가서 제가 크게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 부인네들도 혼자 올 게 아니라 남편을 데리고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건 허락하신다면은 더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라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80이 넘으신 우리 차인께서 여기 몇 분 와 계신데, 우리 호재남 부회장을 위시해서, 또 울산이죠? 포항이든가? 한번 일어서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저도 만년 청년으로 일생을 마치는 줄 알았는데 어언간 저도 80 클럽을 조인해가지고 저도 노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쓰고 젊게 살라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기호 1번 토민요 장용덕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왔고요. 지금 이번에 쓴 게 지금 4번째 이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좀 토민요를 꼭 좀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올 때마다 이번에 제가 또 못 가져가면은 정말 좀 창피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앞에 말씀하신 우리 토민요 장 선생님처럼 저도 이번에 4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부끄러운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도대학원 16기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정사과정은 10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안 되면은 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보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도농도의 임현식입니다. 앞에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전 올해 2번째고요. 저는 안 되더라도 창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2번 더 기대라도 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북 영천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천년의 손길 송원효 작가 서현주라고 합니다. 올해 2015년에 올해 명닭이 풍편대에서 다완으로 용상을 받게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엄청 떨리네요. 앞으로도 찻사발 열심히 만들면서 사발 좀 더 대중화시키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싶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남 진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황선회라고 합니다. 앞에 분들 조금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길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냥 제가 작업해 왔던 그 과정을 이야기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전시를 통해서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해 오다가 진주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작업하게 된 지는 만 3년째 접어듭니다. 저희 작업들이 차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차주전자가 될 수 있도록 저만의 개성 넘치는 다양한 차도구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밀양에서 밀양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욱입니다. 자연인합회 지도자 연수회에서 전국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오늘같이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자기와 조각의 합성어인 도조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약 한 15년 전부터 차도구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그릇, 그리고 다음 시대에도 기억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작업하는 경주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많이 적어놨는데 일단 두고 올라왔습니다. 기억이 다 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도구를 만드는데 주된 작업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라든지 대학원 시절에 작업하는 조형 작업을 요소를 따서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송피문, 무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다도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대강도요 이영호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이 말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할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차이날 행사에 좋은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오늘은 전번 동창회에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번 연수의 첫 시간인 제1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과학대학 소비자 가족학과 교수님이시고 생활예절 다도 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조희선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다도대학원을 만들면서 올해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우리 졸업생들이 정말 지도자로 나가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차를 제가 고민을 했고, 차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우리 사회적인 차 문화의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즉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차문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교육 부분의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차문화가 발전이 되려면 학교에 공교육화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인성교육, 왜 다도교육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인성교육이라면 우리가 지식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왜 다도교육이 인성교육에 정말 절묘하게 적합하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인성교육, 왜 다도교육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도대체 무엇인지, 즉 학문적인 측면에서 무엇인지, 이 차가 차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이 점점 습이되면서 아이들이 성장에 또는 어른,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초고속 성장을 했고 경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중심으로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인성교육이 부재가 됐고요. 따라서 오늘날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스펙이 인성교육과 관계된 스펙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성 능력을 스펙으로 이룬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사회는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그 기본교육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도교육이죠. 사람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삶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도교육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에서 왜 다도교육인가라는 거죠. 왜 다도교육이냐?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죠. 바로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지컬 웰빙, 우리 웰빙 하죠. 그 웰빙의 첫 번째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웰빙, 몸을 건강하게 해주더라. 메르스도 극복하게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셔널 웰빙, 정서적인 안정, 또 많이 얘기하죠. 정서적인 안정. 그 다음에 멘탈 또는 인텔렉츄얼 웰빙, 그래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웰빙이 되더라.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적이요, 정신적이요, 또는 정서적이요. 이러한 것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왜 이 웰니스 패러다임을 저는 끌어들였냐 하면 스피리추얼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끌어들였습니다. 차문화야말로 바로 이 스피리추얼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한테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더라. 정신적인 면, 나 정신적으로 참 안정됐어요.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몸도 건강해요. 차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 해요. 그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게 바로 차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는 제가 보는 핵심적인 요소, 다른 것과 다른
즉 보여지는 것, 수치로 계산이 가능한 올해 나의 건강 수치와 내년의 건강 수치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정서적인 것, 마음에 이것도 또 체크하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 나가 뭔가 편안함, 영적으로 안정됨,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것이 차 안에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굳이 이 웰니스 패러다임을 여기에 왜 다도교육이냐, 그런 점에서 이것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이모셔널, 멘털, 스피리추얼까지를 모두 아우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14년 10월, 15년 1월 요 사이에 해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2월 29일에 국회가 통과가 됐고 20일에 공포가 됐고 15년 7월 21일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때 시행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 즉 진행 방향은 뭔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회가 설치가 되어 있을 뿐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5년을 주기로 해서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17개의 시도 교육감들이 이 시행 계획을 이제 내서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별도의 교과목을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별도 교과목, 뭐 가정과 기술이라든가 창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데 교과목으로 넣기를 바라는 공교육화와 더불어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계획은 별도의 교과목은 아니고 공교육 전반에서 국어과면 국어과에서 국어과와 관계된 인성교육을 접목하는 것, 가정과면 가정과, 수학과는 수학 나름대로 인성을 접목하는 각 교과에서 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전반의 인성 요소를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것은 결코 대학 입시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인성교육 덕목 추출 과정을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 최근 자료, 이것을 공표하기 전에 이미 연구가 됐고 그것을 바로 14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자료인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봤더니 매우 필요하다 모두 합쳐보니까 56.7%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아니 86.7%입니다. 86.7%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보니까 지식만으로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어렵더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나눔과 배려를 좀 알아야 되겠다.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또 입시 위주의 경쟁에 우린 지식교육 중심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더라. 이런 필요성을 우리는 모두 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우선 습관화돼야 되고 이성적 판단과 심리적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종합적 인간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종합적 인간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교과 창제 활동에서 교과 교사가 자발적으로 지식 교육과 더불어 인성 교육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확대하는 노력, 인성 중심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다도교육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여기는 벌써 이미 교재가 나왔습니다만 체계화된 교수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제가 원고에다 넣었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법이 체계화되려면 우선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려면 일단은 단계별로 어떤 진행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뭐 녹차를 하니까 녹차, 그냥 뭐 이 녹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녹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계하고 거기에 담을 내용을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크게 단계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는 이러저러한 좋은 점들이 많다. 아까 크게 4가지로만 일단 봐도 뭐뭐 있었죠? 웰니스 패러다임에서 4가지가 뭐뭐 있었죠? 첫 번째가 우선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피지컬 웰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몸과 정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또 하나 영적인 것까지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래요.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지도자죠. 이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자들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차를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차가 몸에 좋은데 그럼 왜 좋은가죠? 차가 몸에 좋아, 건강에 이로와. 왜 건강에 이로운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 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지도자의 성찰이 필요하다. 성숙한 지도자들은 성숙한 인성과 다도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되고 또 차 학문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 즉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달의 실습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혜와 실천의 겸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성찰을 통해서 갖추어졌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지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비라든가 양반이라는 이 개념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 실존적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포지티브가 긍정적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아지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근래에는 서울대 국사과의 한영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비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는 우리의 문자를 갖고 있지만은 한글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말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수단이 없었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라는 말은 학자들은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선비사 또는 유생할 때, 유림할 때 유자를 번역할 때, 선비를 번역할 때 등치시켜 놓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를 들어보면은 삼국사기에 김부식 선생이 그 삼국사기를 여러 엘리트들을 모아서 삼국사기를 편찬을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선비라는 말을 바꿀 때에 중국의 사자, 선비사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지휘해서 만든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비를 유림할 때 유자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선비사로 놓느냐 선비유자로 놓느냐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 선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추상적으로 고정된 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게 중국과 역사 교습 속에서 대응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보충되기도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많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뛰어난 유학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이냐 안 하느냐 이걸 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지금 마음에 이 사촌 논 사는 게 배 아프다 하는 걸 본인의 1%의 인성은 그걸 반성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비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1%의 명령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인 임상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역사 기록 속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보다 지금 옷 잘 입고 먹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는 이때에도 그 1%가 힘을 못 쓰느냐? 그리고 또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이 1%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겠죠. 만일에 사람이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엄청난 유혹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뭐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젊었을 때는 이성, 이쁜 남자면 여자 또는 여자면 남자, 이 유혹이죠. 텔레비 보면 보고 싶죠.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죠. 요즘 같은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또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명예욕, 권력욕, 돈에 대한 욕심, 이게 토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에너지이기도 할 겁니다. 무조건 그런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공자님도 말씀하시지만은 그건 외물이다, 이게.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고 돈 싫어하는 분들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돈을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삼성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비정신을 논하면은 우리 고대의 선비정신,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기심과 사욕을 버릴 줄, 큰 거 앞에서 사욕이나 이기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비다. 그래서 다도를 하는 것도 평소에 그러나 어느 날 국가의 위기나 사회 공동체의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에 하루아침에 이거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선비는 함량을 중요시한다.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을 쌓아놓는 거죠. 다도도 아침 저녁으로 충실히 하면서 그런 걸 마음 비우는 그런 훈련이 자꾸 되면은 도교에서는 정심과욕, 마음을 맑게 해서 욕심을 줄인다 이렇게 하고, 불교에서는 청정한 경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 경지, 불교에서는 정,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그런 딱 버티고 서는, 옳은 것에 바탕에서 딱 서는 그런 정,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갖추는 게 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거를 뭐 중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중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정대중이라고 그러다. 참 큰 말이죠. 지극할 지자에 바를 정자에 큰 대자에 가운데 중자, 지정대중에 나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산업과 문화는 함께 간다, 뭐 양바퀴의 수레와 같다, 똑같이 발전해야 공동 발전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 산업하시는 분들도 차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또 뭐 차 문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산업에 어느 정도는 아시지만은 이제 깊게 어떤 게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떤 차 산업 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한국 차 산업의 지금 현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2000년 한 초 정도 되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차가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커피는 지고 차가 뜬다든지, 이제 그다음에 뭐 차가 이제 매년 성장해가 1조 원 시장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와 같이 아주 장밋빛 그런 전망을 내놨지만은 한 5년을 지나고 나서는 완전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이 되죠. 이제 뭐 물론 대표적인 재배산지인 보성 녹차 재배 농가들이 지금 울상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차를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제 도달했다. 이와 같은 거는 물론 아시겠지만은 그때 2007년 7월 10일 날 어떤 그 한국 차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제 물론 계기가 됐지. 이와 같이 이제 차 소비가 급격히 주는 계기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체의 흐름을 보면 2006년에서부터 벌써 차의 소비되는 패턴이 굉장히 하강 그래프를 사실은 그리고 있었는데 2007년이 이제 그게 나무로 해가지고 더 이제 급속하게 이제 쇠퇴하는 그런 길로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아직도 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문화 마찬가지 성장 산업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요구가, 소비자 요구가 안정성의 요구를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원의 그 어떤 규모라든지 굉장히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영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한때는 차 원료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다원은 자동적으로 이제 구조가 개편될 수 되는 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녹차를 뭐 약간 1000평, 2000평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대단위로 이제 할 때는 시조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야북다 한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고시마 같은 데 가면 품종이 다양한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품종을 가져요. 물론 야북기도 있지만은 그 뭐 조생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면 구리다와세라든지 뭐 여러,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만생조 같은 경우는 옥구미도리라든지 약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녹차를 가공을 할 때, 재배를 할 때 한 차게, 그러니까 1번 우리가 뭐 천물자, 두물자 좋고 1번차, 2번차 좋지만은 한 차게 되게 품질을 좋게 생산할 수 있는 게 14일 정도 됩니다. 14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번 한다 하면은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 60일밖에 가동을 못 하는데, 이 품종 자체를 뭐 조생하고 중생하고 만생을 이리 이제 한다면은 가동 일수가 한 1.5배 이상이 늘어나죠. 왜? 조생은 빨리 딸 수 있고 만생은 늦게 따도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재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2007년 이후 친환경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세계적으로 친환경 재배한다는 게 평균 생산량의 2%가 1.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친환경, 그 중에 한 80%는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그런데 그렇게 유기농을 했는데 왜 그러면 옛날에 그 안정성 문제가 되는데 왜 소비가 안 될까요? 자, 내가 어떻든 이제 세계적으로 친환경 하면은
차 하는 세계적인 그 어떤 구매자들이 보면은 한국이 대표적인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011년 했는데 지금은 뭐 더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야, 나 뭐 그 친환경을 하든 뭘 하든 비료를 주고 하든 어차피 못 팔아먹으니 이거 내비나 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요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면은 그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 7, 8년 동안 일이 있으면서 다들 걱정은 합니다. 걱정은 하는데, 걱정하는 거 누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뭔가 이거 행동으로서 옮겨야 되긴 되는데, 다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누군들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가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지 않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말 뭐 속담에 뭐 구슬이 서말해도 뭐 깨야 보배다 이래 이제 하듯이, 일단 그럼 뭔가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한국 차학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 차 문화 산업 발전 협의회를 2012년 7월에 하동해서 그거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문화, 농수산, 교육과학 세 개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각 그 분야별은 매달 한 번씩 그 모이고 3개월에 한 번씩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전체 모임을 가지고 전체 이제 다 모임돼서 발표를 해가지고 뭐 아니다 그거는 그쪽이 아니다 뭐 그 쉽게 말해서 농산업 쪽에서 뭐 교육과학 쪽 그거 아니고 이게 더 좋다 이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몇 번을 이제 토의를 이래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제반 현황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뭐 2차, 3차 여기 뭐 이거 대표적으로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일 처음에 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제화를 할 것이다. 그게 한 1년간, 1년간 해가지고 법제화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박민수 의원이 이제 이거를 녹차진흥법을 발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한번 만나보니까 완전 산업 쪽이 있었는데 이제 문화 부분을 많이 좀 삽입을 해가지고 뭐 요거를 나름대로 진흥법을 차 생산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의를 이제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의 운영은 아까 이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협의체 자체는 한번 잠깐 우리가 막 하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상하 조직이 아닌 수평 조직체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실무 조직으로서 각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는 거, 이런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협의체의 지금 회장은 산업문화학회연구소 지자체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회장은 다 우리 제2의 중흥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뭐 일을 할 계획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한 카트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앞에 놓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소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혹시 뒤에까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국차인연합회 전국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라는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연할 내용의 타이틀로 차 우리기 온도의 과학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먼저 크림다운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림다운은 고온의 찬물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티크림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크리밍, 백탁 현상, 백상화라고도 하는데요. 백탁 현상이나 백상화라는 말은 주로 대만의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리고
그리고 크림다운 현상에 의해서 찬물 중에 각종 화학 성분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유백색의 침전물을 우리는 티크림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찬물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거나 입자가 커지면 바닥에 침전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티크림을 형성하는 주요 화학 작용과 성분을 보시겠습니다. 티크림의 성분에 대해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홍차 티크림의 주요 화학 성분을 보시면요. 테아플라빈도 보이고 테아루비긴 또 여러 가지 지방산들도 보입니다. 그 밖에 카페인이라든지 칼륨, 칼슘, 그리고 엽록소, 여러 가지 카테킨류, 팩틴 등이 홍차의 티크림에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레몬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레몬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티크림 생성을 억제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레몬에는 신맛을 내는 다량의 시트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에 쉽게 용해가 되죠. 시트르산의 분자 구조를 보시면요. 폴리페놀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찬물 중에 들어가면 카페인이든 단백질이든 혹은 금속 이온이든 이들이 폴리페놀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시트르산이 먼저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레몬을 넣으면 홍차의 티크림을 일정 부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 유치하긴 한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칠한 게 찻잎을 나타내고요. 하늘색이 산소 기포를 나타냅니다. 원형이 하늘색의 원형이 작을수록 산소 기포의 최적이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먼저 90도씨로 우렸을 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0도씨의 물에서는 처음부터 물의 용존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차에 물을 부으면 찻잎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아주 한참 동안 위쪽에 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내합물질의 침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폴리페놀의 침출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찬물의 용존 산소량의 변화를 측정을 해봤더니 4-5분이 지났을 때 용존 산소량이 약간 감소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먼저 5분간 팔팔 끓인 물로 차를 우렸을 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물에는 용존 산소량이 거의 없었죠. 물을 부었을 때 찻잎은 바닥에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폴리페놀의 침출량이 많게 되겠죠. 찬물 중에 용존 산소량을 측정을 했더니 2-3분이 지났을 때 찬물 중에 용존 산소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차의 주요 내합물질들의 침출량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우리는 데 있어서 4가지 기본 조건을 들으라고 한다면 차의 품질, 차와 물의 비율, 그리고 물의 온도, 차를 우리는 시간을 들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물의 온도와 차를 우리는 시간은 내합물질의 침출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녹차의 카페인, 카테킨, 아미노산의 침출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한눈에 안 들어오시죠?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미노산을 보시면 밑에 초록색이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지만 아미노산의 침출량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 아미노산의 침출량도 많아지겠죠. 이에 반해서 카페인이나 카테킨은 침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테킨류만 따로 모아서 한번
볼게요. 지금 도표에서는 이게 함량 간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요. 밑에 증가율을 계산한 표를 보시면 EGCG라든지 ECG와 같은 에스터형 카테킨은 200% 이상 증가한 반면 유리형 카테킨은 100%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스터형 카테킨은 유리형 카테킨보다 더 고온에서 많이 침출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온도의 차이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100도에서 5분간 우렸을 때와 4도씨에 물을 붓고 4도에서 2시간 이상 우렸을 때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녹차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롱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녹차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먼저 아미노산, 유리 아미노산을 보면요. 100도에서 5분간 우렸을 때의 아미노산 침출량보다 4도에서 2시간 우렸을 때 침출량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테킨은 100도에서 5분간 우렸을 때 거의 2배가량 침출량이 많았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훨씬 더 심하고요. 카테킨류만 따로 보면요. 지금 에스터형 카테킨, 특히 EGCG 같은 경우에는 4도씨에서 2시간 우렸을 때 거의 침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리형 카테킨들은 저온에서도 상당량이 침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중국의 몇 가지 초청 녹차와 홍청 녹차를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품평을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맛 부분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합 점수는 지금 참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연구가 품평으로 많이 알려지셨죠. 절강대 공수경 교수님과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신배화 선생님께서 예전에 함께 공동 발표했던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당시의 평가 지수와 지금의 차 품평의 평가 지수가 다릅니다. 지금은 맛을 조금 더 중시하죠. 그래서 지금 맛 부분의 품평 결과를 보시면 서호 용전차의 경우 고온에서 우렸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강 이내의 양안구청 같은 경우도 고온에서 우렸을 때 더 많은 높은 점수를 얻었죠. 강서성의 남경우화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미노산은 저온에서도 침출이 잘 되지만 카페인과 카테킨은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침출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아미노산의 함량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카페인과 카테킨의 함량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카테킨류 중에서도 에스터형 카테킨은 유리형 카테킨보다 고온에서 침출이 잘 됩니다. 가바차에서 가바의 침출량은 고온에서 단시간 우리는 것보다 저온에서 장시간 우릴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청녹차, 홍청녹차는 감칠맛과 어우러진 상쾌한 맛과 향을 중시하기 때문에 차의 내합물질이 고르게 또 충분히 침출될 수 있도록 고온에서 우리는 게 좋습니다. 향을 중시하는 홍차나 오룡차 역시 고온에서 우리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차를 우릴 때 물의 온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고자 하는 차가 가진 품질 특징을 알고 그 차의 품질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온도로 차를 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만드는데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 성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차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찻잎에 막 땄을 때의 성분, 주요 성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분들이 녹차를 만들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발효차를 만들 때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제 후발효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고 어떤 성분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평상시에 여러 선생님들한테서 받는 질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헌을 찾거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아직 연구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궁금해서 찾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차가 있고 좁은 의미의 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카멜리아 시넨시스의 차나무 잎을 가지고 만든 차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식물의 모든 부위를 이용해서 사람이 물에 침투를 시켜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을 차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뭐 대용차, 전통차 이런 것까지 토탈 아울러서 차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넓은 의미의 차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주로 오늘 다룰 이 차나무 잎에 잎을 따서 만든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차라고 식품 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3,000가지 이상의 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들을 물론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발효차, 보통 녹차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증제차나 덕금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우롱차나 홍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발효라고 하는 의미는 식품에서 보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먼저 발효라고 썼기 때문에 애들이 발효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효소 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발효차, 이것은 실제로 찻잎에 미생물이 자라서 만들어진 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에도 수분이 약 75에서 80%입니다. 차를 만들면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차를 만들면 뭐 5kg 생엽을 가지고 만들면 한 1kg 정도 차가 나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분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이 고형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에서 25%입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용성 고형분, 하나는 불용성 고형분. 자, 수용성 고형분은 물에 녹는 겁니다. 불용성 고형분은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차를 어떻게 마시죠? 물에 우려 마시죠. 그러면 물에 녹는 게 중요할까요? 안 녹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물에 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차의 주요 성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수용성 고형분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카테킨은 차 성분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효과가 바로 이 카테킨 때문입니다. 근데 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차를 마실 때 좀 텁텁하고 쓰고 하는 맛은 바로 이 카테킨의 맛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페놀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제가 설명하는데 화학 구조가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화학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영문과 출신인데 화학 구조 나오면 제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유기화학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책에 벌집이 이렇게 많아? 무슨 책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화학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래서
요 그림하고 이 부분이 틀린데 왜 틀릴까? 그래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은 뜨거운 물에 잘 넣고 쓴맛을 내는데, 카테킨하고 틀린 맛은, 카테킨은 굉장히 떡떠름하고 쓴맛인데 요것은 상쾌한 그런 쓴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와인 이야기할 때 드라이 하다고 뭐 보통 이야기하죠. 맥주도 슈퍼 드라이, 좀 이렇게 드라이한 그런 쓴맛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인체에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지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 많은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전 세계에 딱 요 5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 차까지 넣어서. 자, 커피, 카카오, 콜라, 마테, 차.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지구상에서 딱 5가지 식물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미노산들이 카페인의 흥분작용을 다운시켜주는 반대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아닌, 이것도 최근 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됐어요. 밤에 수면을 충분히 자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으로. 그리고 가바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죠. 혈압 강화, 신경 안정작용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의 이제 주요 성분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차를 직접 만들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결국은 녹차를 만드는 것은 찻잎을 따서 바로 열을 가합니다. 녹차를 만들 때는요. 그리고 효소 발효차, 우롱차나 홍차를 만들 때는 이 2개가 바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작용이 일어나도록 발효를 시켜줍니다. 요것만 틀려요. 발효차는 사실은 2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조라고 하는 과정이죠. 보통 이렇게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이렇게 널어놓는, 숨 죽인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이 또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는 2개를 부셔가지고 으깨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 이 2개가 발효차를 만들 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질소나 뭐 이런 것,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효소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소 중에서는 산화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산화효소가 구조 나왔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카테킨하고 이 카테킨이 합쳐져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를 똥 자르면 여기가 카테킨이 하나가 있고 이 카테킨이 머리가 이렇게 붙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테아시넨신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여기하고 똑같죠. 또 이 파란색 구조 비교해 보시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테킨이 2개가 서로 거꾸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산화효소에 의해서 이것들이 산화가 되고 중합, 이렇게 붙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게 뭐냐면 테아플라빈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테아플라빈은 홍차가 빨간색이죠. 이 홍차가 빨간 이유는 테아플라빈이 생성되기 때문에 홍차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홍차로 만들어질 과정 중에서 홍차가 빨간 이유는 차에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이 효소에 의해서 서로 붙어가지고 이 빨간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차하고 보이차 중에서 뭐가 몸에 더 좋아요? 라고, 이 중에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산화 효과, 그러니까 동맥경화 됐던 뭐 이런 항산화 효과가 가장 지금 현존하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항산화는 항암이라든지 항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녹차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후발효차는, 그러니까 보이차로 잘 알려지는 후발효차는 당뇨, 그리고 비만,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쪽에는 이거 공통점이 있죠.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쪽은
후발효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게 좋고 저럴 때는 저게 좋으니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것 마실 수도 있고 저것 마실 수도 이렇게 즐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차의 품종에 따라 발효차 향기가 틀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차로는 그 외국에 그 차 못 만들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향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까 당하고 향기가고 붙어 있는 거하고 그걸 잘라주는 효소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 향기가 틀린 이유가 효소가 달라서일까? 아니면 효소의 양이 달라서일까? 거기에 그 향기하고 붙어 있는 그 물질이 달라서일까? 양이 달라서일까? 알아봤더니 효소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외국 품종에 따라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양도, 그 붙어 있는 향기의 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비율이 다릅니다. 향기가 당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향기의 종류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향기의 종류가 달라서 외국에서 품종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지는 거지 어떤 양이라든지 효소가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다 같은데 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붙어있는 향기의 종류가 달라서 향이 달라지는 거다. 이 한국차인연합회에서 그 창립 당시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차 문화 연구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7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차문화라는 용어가 이 차인연합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문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러면 차문화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또 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문화는 종합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종합문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개문칠건사란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하나 꾸릴 때, 집안을 하나 이렇게 세울 때 필요한 7가지가 쌀, 뗄나무,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가 들어있습니다. 익히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것 가운데 차가 들어있으면서도 또 한편 시인 묵객들이 갖추어야 할 풍화한 것들로서 문인 칠건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문고, 바둑, 글씨, 그림, 시, 노래, 차가 들어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물질적인 것에서도 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넣고 시인 묵객이 갖추어야 할 풍화한 것 가운데에도 차를 넣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차를 정신음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 문화가 차문화 가운데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닭이, 다정, 다실, 차 모든 만질 수 있는 거 다 들어가죠. 여기에. 두 번째는 차의 생산과 소비 가운데에서 형성된 사회적 규범, 즉 제도 문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당나라 때 각차제라든가 담화무역을 관리했던 담화사, 우리 고려시대의 다소, 다방 제도 같은 것도 제도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 문화 가운데는 사교나 소통의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롯된 사회적 규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요시했던 달의 다의 같은 것은 이 제도 문화에 포함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차의 생산 소비 과정 중에 사회적 약속으로 형성된 행위 양식인 행위 문화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다할 때 동작을 통일하고 우아한
동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행위 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그 행다하는 그 다예를 보면은 이 손가락 동작을 아주 우아하게 놀리죠.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다할 때도 수선한 분위기에서의 행다는 어쩐지 무슨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찻자리에서 보면은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도란 용어는 원래 당나라에서 쓰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다만 당나라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옥동자인 다도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곱게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다도를 뭉뚱거려서 다도가 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좁혀보자. 그래서 다도도 차문화와 똑같이 광의의 다도, 협의의 다도로 구분해보자.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차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다마는 가운데 들어 이제 초보로 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차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가 차를 선물했을 때 주전자에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에서는 허차, 차를 마신다. 음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저우에 가면은 얌차라고 발음합니다. 차의 근원이죠. 복건성의 하문항에 가면은 림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 T의 근원이 된 발음이 바로 복건성의 하문음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차와 다의 그 두 지방의 음을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그간 사용했던 다도를 차문화란 용어로 대체해도 넓은 의미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문제가 되는데 협의의 차문화는 물질 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 문화를 포괄하고 협의의 다도는 맨 위의 부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협의의 차문화와 협의의 다도는 이코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술적 가치는 차의 예술성을 강조하고서 하기 때문에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과거에 차 문화 하신 분들은 차를 시로 읊고 차화를 꽂고 다악을 연주하고 찻그림을 그리고 다무를 추고 그리고 다구를 예쁘게 만들고 차실을 정말 멋지게 꾸미고 차 복장을 이렇게 멋진 한복을 또 입고 전부 다 차의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식품화학이 발달해가지고 아까 마 교수님께서도 그런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식품화학 때문에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차가 당당하게 치유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건강 웰빙을 떠나서 보험 음료라고까지 하죠. 왜? 차를 마시면 건강이 확보되니까 보험 음료라고 하죠.
전남대학의 박근영 교수란 분은 차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하셨는데 우리 마 교수님도 그분의 제자이십니다. 최근에 명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여러분 차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차인지에 3년 연속 기고를 하시지요. 차의 성분에 효능에 대해서. 그것은 13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기 예방 효과가 빠지는 것 같아요. 14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번에 차인지에 메르스를 차로 예방할 수 있다고 대담을 하셨습니다. 미국 타임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타임지에서 2002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먹어두면 좋은 10대 슈퍼푸드로 녹차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식품 6개 가운데 녹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녹차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어린애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제가 한번 크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참 개인적으로 녹차 때문에 큰 덕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지만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연구 중에서 외부로부터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연구가 이 녹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녹차를 연구한 지 이제 10여 년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녹차에 어떻게 보면 전도사가 되어가는 이런 기분입니다. 기존에 우리 녹차는 식품 또는 기호, 음료 정도로 많이 생각했지만은 어쩌면 이것이 의약품으로 이제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쩌면은 이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음용하는 이와 같은 차가 이제는 기호식품을 넘어서서 우리의 수명과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약품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한번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녹차를 음용하면서 이것을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의학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이와 같은 심각한 고려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향후 앞으로 20년, 30년 이내에 녹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요, 세포를 감염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제 기관지 세포를 감염을 하죠.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포를 실험실에 배양을 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배양을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세포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면 여기에 타미플루 섞어주면요, 구멍이 없어집니다. 타미플루가 바이러스를 잘 효과적으로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타미플루는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생장을 억제는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다시 바이러스가 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잘 보면은 여기 약간 여기 구멍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타미플루가 바이러스를 생장은 억제하지만은 죽이지는 못해요. 그거에 비해서 녹차를 섞은 걸 보면은 녹차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타미플루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산업체가 이 녹차이와 같은 탁월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타미플루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지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구제역, 지금 실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농가에서 거기서 이동하는 모든 이동수단들, 차나 이동수단들에 대해서 차를 멈춰 세우고 거기다가 차에다가 분무기를 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무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게 구연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산, 구연산과 산인데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 해서 그 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특이한 바이러스 죽이는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향후 이와 같은 구제역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적에 녹차액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와 같은 고가의 녹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작이나 굉장히 고가의 녹차를 만들고 나서 폐기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내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녹차 폐기물을 그걸 가지고 농가에서 사료에 복합으로 사용한다든지 함으로써 농가를 중심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진 국가 시책이 마련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스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로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외에 자, 이 메르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메르스가 지금 5월 말에 삼성 서울병원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고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목포대학에서 교수님께서 녹차 성분에 대해서 아마 구조를 아마 보여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차 성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물질이 요겁니다. EGCG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제가 2005년도에 녹차에 의한 항바이러스 효과의 논문을 썼을 적에 그때 밝혔던 일이 뭐냐면은 이 화학 구조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항바이러스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밝힌 것입니다. 사실 저는 녹차 연구를 오래전부터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녹차에 대한 연구는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일본입니다. 이미 1990년도 이 중반에 거의 한 20년 됐죠. 일본 과학자들에 의해서 녹차 성분이 탁월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어요. 녹차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녹차가 어떻게 백신을 만들 수 있냐고요? 엄청나게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방 백신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백신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독감 바이러스를 많이 키웁니다. 수정란 같은 데서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키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해줘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 맞고서 바이러스 감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일단 화학적으로 불활성화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죽입니다. 화학제 처리를 해서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에 그 죽인 걸 가지고 우리 몸속에 주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속에 항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백신의 원리가 됩니다. 요즘 나온 백신 중에는 주사 백신 외에
스프레이 백신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스프레이형 백신도 나와 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가 이 미국에서 만드는데 8년 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면은 그 백신 개발 초기에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벤처회사에서 93년도 벤처회사에서 시작된 그것이 다국적 회사가 사가지고서 미국에서 발매된 지 이제 8년이 됐고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녹십자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것을 지금 수입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스프레이 백신 만들 적에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개발 초기에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백신은 이제 주사로 맞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우리 몸속에 이 주사하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대부분 화학물질이에요.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포르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르말린. 여러분들 포르말린이 우리 농가에서도 우리가 전에부터 오래전에 썼어요. 우리 오랫동안 옷을 좀 보관하려면은 그 안에 좀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얀 그 백색으로 된 이 타블릿 같은 것을 해가지고서 좀약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이 죽잖아요. 그게 이 포르말린의 구성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루로 되어 있지만 점점 증기가 돼가지고서 되면서 이제 곤충이 죽게 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말린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또 관련이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새로운 아파트 추천받아서 입주하실 적에 아파트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파트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이 포르말린입니다. 왜냐하면 벽제를 처리하고 그럴 적에 벽제 처리할 적에 접착제가 있잖아요. 접착제 성분에 포르말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안전하려면은 충분히 우리 벤틸레이션이 돼서 거기서 이런 유독 성분이 빠져나간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우리한테 소위 이와 같은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백신을 만들 적에 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는데도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녹차가 백신에 쓰일 수 있다 아마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녹차의 이와 같은 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이용해서 이 다양한 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만의 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우리 과학자가 가장 일생 동안 논문을 내고 싶어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학회지. 네이처라는 학회지 들어보셨습니까? 네이처 또는 사이언스 이런데 1년에 일생에 한 편 내면은 참 그것은 소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네이처지에 요즘에 녹차에 관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은 녹차를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항암제가 있어요. 항암제, 단백질로 된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녹차를 처리를 해서 녹차 성분을 처리해서 항암제 이것을 피복을 시키면은 이게 우리 몸속에 항암제가 들어오는 그 소위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전달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녹차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번, 3번 주사 맞던 것을 우리 한 달에 주사로 한 번 끝낸다든지 이렇게 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녹차가 가진 이 화학적인 성분 그리고 그것이 화학적으로 단백질과 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 단백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슐린 아시죠? 이 당뇨병 치료제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많은 항암제들이 단백질 항암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그것을 통틀어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녹차를 통해서 단백질의 물성을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백신이라고 하는 그 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제가 한 일,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은 이 주어진 이 녹차의 이 탁월한 이 생리 활성에 기인한 것이죠. 지금부터 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차해면 유원다려원 성명 신재정 외에 508명 대표 위 사람은 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하여 전 과정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5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박원흠, 이사장 박동선. 네, 여러분을 대표했습니다. 함께 박수로. 표창장 인천 경인예지는 황순향 외 18명. 위 사람은 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많은 회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5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박원흠, 이사장 박동선. 네, 감사합니다. 금일봉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마산 영축자도회 정승희 원장 회장 외에 8명. 위 사람은 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많은 회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표창장 가득형 나래원 김공여 원장 외 7명.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여실환 이목자 외 7명.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금일봉 드리겠습니다. 또 한 팀. 됐어. 다들 시험이 있었습니까? 예. 표창장 다경회 회장 김태연. 귀하는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첫 회부터 제30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담당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5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박원흠. 부상으로 박원흠 회장님이 내신 다완을 드립니다. 도천 천하몽 선생님. 이사장님이 부상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분도 나고 없이 이렇게 2박 3일을 견뎌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다를 티탭으로 해서 우리 여러 사람들을 목을 지켜주신 그 부산 군원 직구들 감사하고요. 또 여러모로 이것저것 애쓰신 차이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건강하게
내년에도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두 손을 번쩍 드는 이유를 알겠어요. 나도 들고 싶은데 여자니까 안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사가 있어야만 가정이건 개인이건 나라건 훌륭한 역사를 가짐으로써 나라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차이나도 어떻게 세월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모임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차인으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씨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가정들, 또 특별히 남편들, 농담 삼아서 며칠 전에 제가 한국 남자들이 질투가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묵뚝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한국 남자들 같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30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 대회를 했는데 그 30회 중에 23회를 내가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그 어느 연수회보다도 이번 연수회는 시에 적절한 주제로서 어떻게 그래 그 논문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나오고 강의 내용보다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차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길로 가는 길에 이번 연수회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30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